2016년 방위사업청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기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 관련 종합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을 통해 선행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연구는 후보에 올라온 마리논 무장형과 AH-1Z 바이퍼, AH-64 아파치를 대상으로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성 등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후보 기종들의 공격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는 주로 방어력과 기동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방어력은 주요 부위에 대한 방탄과 내탄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방탄은 탄의 직격에 관통되지 않는 능력을 말하고, 내탄은 탄에 의해 관통은 되지만 그 피해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이퍼와 아파치의 방탄성은 14.5mm, 내탄성은 23mm로 나오는 반면 마리논 무장형은 방탄성 12.7mm, 내탄성 14.5mm로 나와 방어력은 외국산 헬기가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기동성 측정의 핵심은 수직 상승 속도였는데, 공격 헬기는 저고도에서 비행을 실시하며 매복을 하고 있다가 표적이 발견되면 순간적으로 수직 상승해 사격을 실시하고 이후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직 상승 속도는 공격 헬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퍼의 수직 상승 속도는 14.2m/s, 아파치는 12.7m/s, 마리논 무장형은 7m/s로 외국산 헬기의 수직 상승 속도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탄 면적을 나타내는 조종석 폭은 바이퍼가 0.9m, 아파치가 1m, 마리논 무장형이 2m로 나왔으며 나머지 최고 속도나 가격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바이퍼는 방어력과 수직 상승 속도, 피탄 면적에서 마리논 무장형보다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이유로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는 미국 벨사의 바이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이는 바로 반발하고 나서게 되는데, 선행 연구 과정에서 잘못된 수치를 사용해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카이는 미 해병대 조종사 출신의 발언을 통해 바이퍼의 상승 속도가 14.2m/s인 것은 수직 상승이 아닌 전진 비행에 의한 상승 속도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바이퍼의 수직 상승 속도는 8m/s에 불과해 마리논 무장형의 7m/s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이퍼와 아파치는 메인 로터 부분이 23mm 기관포에 대한 내탄성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부위는 마리논 무장형과 같이 12.7mm 탄에 대한 방탄력만 있어 방어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두 번째 선행 연구를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는 마리논 무장형의 성능을 1로 했을 때 바이퍼는 1.07배, 아파치는 1.09배,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장비에 있어서는 마리논 무장형의 성능이 더 우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이퍼의 열 영상 장비 해상도는 640/480이고 미사일 경보장치도 구형인 반면, 마리논 무장형의 열 영상 장비 해상도는 1280/1024이고 미사일 경보장치도 신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체에 대한 가격도 다시 조사되었는데, 마리논 무장형이 302억, 바이퍼는 416억, 아파치는 452억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총 수명주기 비용도 고려되었는데, 보통 헬기의 운용기간을 30년으로 잡았을 때 최초 획득 비용이 28%, 운용유지 비용이 72%를 차지하게 되어 국산 헬기를 도입하면 획득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유지비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마리논 무장형 쪽으로 기우는 듯하자 해병대로서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공격 헬기의 실제 운용 부대인 자신들은 성능이 우수한 바이퍼를 가장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제기했던 논리는 국산 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퍼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적 전투기와 교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치도 사거리 6km의 스팅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마리논 무장형은 공대공 능력이 없는
공격 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이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을 공대공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스팅어나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지대공 미사일에서 공대공 미사일로 개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궁의 개발업체인 LIG 넥스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대공 버전은 적 항공기의 적외선만 쫓으면 되나 공대공 버전은 지상에서 방출되는 다른 여러가지 적외선들 중에서 적 항공기의 적외선만을 특별히 구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미사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선 가망인증이라는 것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LIG 넥스원은 가망인증을 수행한 경험도 없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카이는 유럽의 미사일 제조회사 MBDA에 접촉해 미스트랄의 공대공 버전이 마리논 무장형과 통합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결론은 통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스트랄의 공대공 버전인 미스트랄3는 항공 표적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있어 다른 적외선이나 플레어 등에 기만당하지 않고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우수한 미사일입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새 후보기종의 성능에 큰 차이가 없고 가격과 운용비, 국내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마리논 무장형이 상륙 공격 헬기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마리논 무장형의 공격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LAH는 20mm 기관포, 70mm 로켓,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천검을 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기들은 마리논 무장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LAH의 공격력으로 마리논 무장형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육군은 LAH의 전투력을 검증하기 위해 지상무기 효과 분석 모델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 여기에서 비교 대상은 AH-1S 코브라와 AH-64 아파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은 T-72 전차 9대가 정지 중일 때를 가정하고 여기에 3대의 헬기가 투입되어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무기는 LAH가 천검, 코브라는 토우2, 아파치는 헬파이어 미사일로 가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코브라가 162초, 아파치가 79초, LAH는 53초였고 이때 파괴된 적전차는 코브라 3대, 아파치 8.2대, LAH 9대였습니다. 또 다른 시뮬레이션은 적 전차가 이동하고 있을 때 헬기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수직 상승하여 공격을 실시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전투시간은 코브라 305초, 아파치 256초, LAH 173초였고 파괴 전차는 코브라 5.5대, 아파치 9대, LAH 9대였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우리가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천검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개발에 성공한 천검은 광섬유로 유도되는 방식이어서 헬기가 산 후사면에 은폐한 상태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며 풀 HD급 시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광섬유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파이어 앤 포겟으로 유도가 가능합니다. 천검은 파이어 앤 업데이트 기능도 있는데 이것은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도 표적이 민간인이나 아군인 것이 확인되면 공격을 중단할 수 있고 목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천검이 마리논 무장형에는 8발이나 장착되기 때문에 공격력만큼은 미 해병대 바이퍼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70mm 무유도 로켓을 유도 로켓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된 70mm 무유도 로켓은 목표 지역에 대량으로 발사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로켓의 정밀도를 1m 수준으로 해서 목표에 정확히 유도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리논 무장형에는 19연장 발사기를 최대 4기까지 장착할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총 76발의 70mm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북도서를 공격해오는 북한군 공기부양정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마리논 무장형의 생존성을 강화하고자 LAH를 위해 개발 중에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장 헬기가 직접 무인기를 발사해 정찰을 실시함으로 해서 적 대공 미사일의 공격을 피하고 목표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마리논 무장형에 가장 적합한 무인기는 이스라엘 IAI사의 미니 하피입니다. 미니 하피의 무게는 45kg에 불과해 마리논 무장형에 최대 12대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리튬 전지를 사용해 2시간 동안 10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미니 하피는 매우 정숙하기 때문에 적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적으며 공격 명령이 내려지면 목표를 향해 돌진해 자폭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마리논 무장형이 개발되면 당장은 이스라엘의 무인기를 사용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국산 무인기에 대한 개발을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슷한 성능의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12월 1일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었습니다. 항공단은 현재 상륙 기동 헬기 36대를 보유해 2개의 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24대의 상륙 공격 헬기를 도입해 1개의 대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시작전을 준비하는 운용부대 입장에서는 성능이 입증된 바이퍼를 도입하고 싶었겠지만 성능과 함께 예산과 운용 비용, 산업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마리논 무장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마리논 무장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양한 운용 개념과 전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70mm 유도 로켓이나 무인 정찰기의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상륙 공격 헬기 마리논 무장형이었습니다.